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0.2%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거의 뭐 보합권에서 끝났다고 볼 수 있고, 시장 기준에서 보면 코스피는 0.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9% 하락했습니다. 시장 기준에서 보면 최근에 상당히 움직임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업종 차트를 보더라도 62평을 이탈해서 갭을 메꾸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약간 좀 부족한 움직임. 그리고 코스닥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거래 대금을 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자, 이제 4월 3일 새벽입니다. 새벽 시간 5시에서 6시 사이, 이때 미국에 그동안 시장을 계속 압박해 왔었던 관세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 관세 발표를 할 때 시장이 계속 뭐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뭐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오고 상황 자체가 계속 안 좋아질까? 그렇지 않죠. 자, 보세요. 관세로 인해서 최종적인 시장의 전망은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 이게 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 그게 아직 오지 않았죠. 무슨 얘기냐면 업종 차트를 봐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까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기준에서 봤을 때 나스닥의 하락폭이 제일 큽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의 충격도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뭐 그렇게까지 나올지 그런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선반영되어 있다는 건 명확하다. 물론 10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8이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고 9가 반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정확한 건 선반영, 대부분의 이 하락폭이 나오면서 선반영이 되어 있다. 즉 관세 부과로 인한 부작용들은 주가는 이미 반영된 상태에 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여기 코스피도 그렇고요. 거래 대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제가 그동안 언급을 드렸었던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화오션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만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종목군들만 매매를 하는데, 이 종목군들의 특징은 주도주라는 데 있습니다. 주도주가 되기 위해선 신고가를 달성을 해야 되고, 신고가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그쵸? 고가 돌파하는 데는 엄청난 거래 대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거래 대금이 없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흔히 추세선을 긋는다고 하잖아요. 단순하게 그었을 때는 추세를 이탈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가 뭐 추세를 보고 어떤 뭐 채널 안에 있고 여기를 이탈했기 때문에 뭐 매도해야 되고 그렇게 보지 않아야 됩니다. 한 가지를 보셔야 될 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미국 시장이 또는 한국 시장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앞으로 1년, 2년, 3년, 그쵸? 트럼프 임기 동안 계속 하락할까요? 완전히 박살날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미국 시장, 즉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애플, 테슬라, 뭐 테슬라는 약간 조금 요즘에 들어서는 성장주이긴 하죠. 근데 기술 혁신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죠. 물론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AI 쪽이나 로봇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쵸, 기술 혁신을 이끌어 가고는 있지만, 요즘 들어서는 약간 조금 테슬라 제조업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뺀다고 하더라도 규모 자체가 나스닥에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 있죠. 애플,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하고는 사실상 이익률 자체가 게임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제조업 기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물론 일론 머스크는 새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수 기회다. 이렇게, 그쵸? 뭐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수라는 건, 그쵸? 시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스피, 코스닥 속해 있는 기업들은 잘못될 수 있겠죠. 근데 시장 기준에서 나스닥이 망할까요? 나스닥이 아예 끝장날까요?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나스닥 안에는 이걸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안에는 계속 변경돼요. 퇴출되는 기업들 퇴출되고 들어올 기업들, 그쵸? 기술 혁신 기업들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스닥 자체는 망하지 않는다. 근데 그런 나스닥이 관세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락폭을 20% 가까이 만들어냈다. 20% 가까이. 자, 15에서 20% 정도 빠지면 최소한 경기 둔화는 시장이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예상이 이제 확정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 확정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뭐예요? 관세. 그 관세에 대한 부분을 이제 4월 3일 날 발표를 합니다. 언제? 새벽 5시에서 6시에. 그쵸? 그리고 나면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상대국에 대한 조치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는 조금씩 잦아들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을 포함해서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었던 알테오젠, 하나오션, 이 모든 종목군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거래대금이 바닥이에요.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이런 거래대금에 약간 조금 풀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직 없었지만 내일부터는 그게 풀릴 수 있다. 그리고 추세 기준에서 보더라도 시장보다는 월등히 강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최소한 62평에 걸려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시장의 지금 추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쵸? 장기 평선보다는 한참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 달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1월 달에 22평과 62평에 정배열로 전환시킨 이후에 첫 번째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그리고 3월 달에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한국 시장 기준에서는 선방을 했지만 그 안에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주도주 몇몇 종목군들은 아주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추세에 대한, 그쵸? 추세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여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15% 정도 추가로 떨어져서 추가적으로 박살이 난다? 장기 평선을 이탈한다? 여기까지 찍었을 때 코스피 코스닥 또는 나스닥이 어디까지 빠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건 어렵다는 거죠. 이미 나올 만한 부분은 다 나왔고, 그리고 관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조치가 나오기에는 나스닥의 이 하락세가 너무 가팔라요. 아무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증시를 신경 안 쓰고 제조업을 살리겠다, 이걸 가지고 월스트리트를 메인 타겟으로 잡는 게 아니라 메인 스트리트를 메인 타겟으로 잡겠다, 즉 실물 경제 기반해서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미국 시장이 떨어진다, 그쵸? 미국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계속해버린다, 트럼프는 중간 선거에서 100% 집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임기 2달 좀 넘었거든요. 이제 1월 20일 날 취임을 해서 2월 20일, 3월 20일, 그쵸? 거의 2달 반 됐습니다. 그러면 2년을 임기를 채우고 나서 중간 선거를 하고 재신임을 받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재신임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2년 이후에 중간 선거에서 지면 역대급의 레임덕이 찾아올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1기 때도 그랬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무언가 악재를 만들 수 있는, 왜 그런지 아시죠? 물가 상승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를 유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거의 한 2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보여준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졌을 때는 미국 자체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기 평선을 이탈하면서 상황 자체가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 우리는 가격대를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되고, 무엇보다 관세 발효가 이제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고 매매를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반등을 했을 때 무조건 첫 번째 4만 원 정도는 넘어갑니다. 왜? 고가 돌파한 이후에 상황이 또 나오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시장의 강세도 필요합니다. 근데 시장의 강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하락하는 그 추세 자체를 끊어내야 돼요. 그러면 시장이 내리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죠. 그 특별한 이유가 뭐였어요? 관세입니다. 관세. 그럼 이 관세 부과를 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아예 없을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생각은 하진 않죠. 그래서 빨리 끝나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 추가적인 부작용이 있었을 때 혹시라도 나스닥이 뭐 25%, 30%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 하락한 게 30% 초반에서 중반대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말 다 한 거예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몰아붙여서 미증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박살이 난다. 그러면 공황 수준의 충격을 받고 중간 선거에서 무조건 집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다곤 하지만 중간 선거에서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확인하고 매수하는 상황을 만들자.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대로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시장에 대한 이해가 되고 나서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을 수 있다. 제가 타점을 잡는 부분을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뭐 몇 가지 종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하게 올라왔었던 알테오젠 같은 종목군들, 실제 제 매매 내역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만 공략을 하죠. 왜 이렇게 매매를 할까요? 무조건 신고가, 즉 주도주가 되는 데는 신고가 종목들이고, 이런 종목군들이 추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지금 보면 올라갔다 내려가는 구간에서 한 것 같죠? 조금 뒤로 돌려보면 23년 9월 달부터 알테오젠은 강세 구간을 만들어 왔고, 신고가를 확인한 이후에 매수 구간을 잡은 겁니다. 그런 결과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냈죠. 쭉 보시면 3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보면 미국 관세 발표 앞두고 숨 고르는 중이다. 주도주를 포함해 시장 대부분이 약세 마감, 오늘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매도 영향은 약세 종목으로 한정이 된다. 코스피 거래대금을 보면 작년 1년 기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관세 불확실성 때문이다. 근데 그 불확실성이 이제는 끝난다. 왜? 발표하면 끝이니까. 물론 그 뒤에도 말이 많잖아요. 그 말이 많은 그 한마디 한마디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만큼 반등 한 번 없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거다. 왜? 두산에너빌리티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내용인데, 다른 거 한번 보시면, 자, 제가 계속 확인하고 매수를 한단 말이죠. 여기 확인하고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가격이 언제예요? 첫 번째 매수한 가격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시장이 만약에 높은 상태에 있다? 그럼 시장 빠지면 두산에너빌리티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팔아야겠죠. 근데 시장이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혹시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시장에 대한 이해, 판단이 중요하고, 여기 소통방에서 신고가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실시간 타점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들, 그리고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데, 시장에서 진행하는, 즉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아까 전에 제가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이라고 말씀드렸고 주도주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드렸죠. 소통방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주, 바이오, 원전, 방산, 이 안에서만 매매를 해야 된다. 물론 원전은 두산에너빌리티에 한정됩니다. 지금은.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조선은 뭐가 있죠? 한화오션.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딱 트럼프 당선 이후에 매매한 결과, 그쵸?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57% 수익. 2월 달에 매도했죠? S가 매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조선주, 삼성중공업을 공략한 결과 매도했고 17%의 수익 구간,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는 점. 자, 과거에 있는 움직임을 보더라도 저는 항상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만 매매를 했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강할 때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그쵸? 75%, 3거래일 걸렸죠? 여전히 신고가 종목군들이고요. 그리고 뭐 DI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그쵸? 어때요? 25%, 14%쭉 내려서 보면 26%, 22% 꾸준히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모두 신고가 주도주에서 수익이 나오고 있는 부분. 즉 두산에너빌리티를 하는 구간 내에서도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을 공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주도주들을 공략할 수 있게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세, 그동안 2달 동안 아주 난리를 쳤었던 관세 발효를 앞두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불확실한 부분이
보이기 위해서는 불확실할 것 이제 없죠. 트럼프의 말도 지금 시장에 충분히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무언가 불확실성이 있다? 그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경제 지표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경제 지표들에 맞춰서 경기에 대한 방향이 결정될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경제 지표가 실제 꺾이고 있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였을 때는 이제는 부양책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트럼프가 더 이상 드라이브를 걸지 못할 테니까 경기 침체로 확 꺾어버린다? 아무리 디톡스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가 나온다? 무조건 부양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4월 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구간을 확인해서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